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립 보도록 하죠. 광복과 군 분단 볼게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합니다. 연합국이 승리하죠. 우리 민족의 끈질긴 독립운동, 연합국의 독립 약속으로 광복은 합니다. 자,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볼게요. 그 다음에 광복. 자, 43년에 연합국 대표들이 카이로 선언을 통해 가지고 그저 처음으로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어요. 처음으로. 또 카이로 선언 다음에 포츠담 선언에서는 뭐예요? 재확인했어요. 재확인했어요. 처음으로 한 건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는 포츠담 선언. 뭐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거예요. 한국의 독립을. 광복 후 건국 준비 활동, 여운형이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했어요. 이승만, 김구 등 민족 지도자들은 귀국합니다.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많은 정당과 사회 단체가 성립합니다. 송진우 등은 민족주의 정당을 조직하였고 박헌영 등 사회주의 세력도 정치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볼게요.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을 개편한 거예요. 이거를 개편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만든 거예요. 전국에 지부를 만들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치안대도 만들었어. 경찰 같은 그지? 사회 질서 유지에도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단.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명분으로 북위 38도선의 이남에는 미군이, 이북에는 소련군이 주둔을 했어요. 힘없는 나라는 참 불쌍하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볼게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용은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겠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대요. 내용은 여기에서 그죠? 결과 좌익 우익의 대립이 심화됐고요. 우익 진영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요. 좌익은 또 반대했는데 뭐야? 회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여기에서 회의한 거를 지지했어요. 그죠? 좌익은 회의를 지지하고 여기는 신탁을 반대하고. 신탁 통치가 뭐냐? 그 위임받은 나라가 여기에서 미국하고 소련이잖아요. 여기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치? 신탁 통치예요. 자료 1번부터 볼까요? 좌우익 볼게요. 하나는 신탁 통치 반대고 하나는 뭐예요? 회의에서 나오는 결정을 지지하는 거예요. 회의 결정을 지지해요. 자, 신탁 통치 결정이 전해지자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 진영은 그 신탁 통치가 식민 지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여 반대를 했어요. 김구를 중심으로 한 우익은 뭐요? 반대를 하였고 좌익 진영은 뭐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임시정부 수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저 회의 결정 내용을 지지했어요. 처음에는 반대, 요 말이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지지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미소 공동위원회와 남북 협상 보도록 하자.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볼게요. 임시정부 수립 협의 단체의 자격 문제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했어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어요. 그 위에 파란 거를 볼까?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만을, 그죠? 회의의 결정에 찬성하는 단체만을 미국은 모든 단체를 참여시키자라고
주장했는데, 그지? 그거 때문에. 자, 이 김구 쪽은 안 된다라는 거잖아, 소련에서는. 맞죠? 자, 좌우 합작운동. 여운형, 김규식 등 중도 계열이, 이 사람들은 중도야? 좌익도 아니고 뭐예요? 중도 계열이에요. 좌우 합작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노력했는데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유엔의 결정.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또 결렬됐어요. 미소 간의 냉전 강화와 좌우익 갈등 때문에, 냉전 때문에, 좌우익의 갈등 때문에.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했어요. 유엔에 가지고 갔어요.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결의. 그렇지만 소련과 북한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죠. 남북 협상 볼게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김구랑 김규식 등이 제의했으나 실패했어요. 남북 협상 볼게요. 김구, 김규식 등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받고 통일정부 수립하기 위해 북한에 제의했어요. 그 결과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 간의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나 이미 남북에서 독자적인 정부 수립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과는 거두지 못했어요. 자료 2번 보도록 하죠.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볼게요.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후 다시 시작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통일정부를 수립하려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 우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고, 그죠?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승만이가 했어요. 김구는 내 유일한 바람은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세우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승만은 냉전으로 미소 간의 갈등이, 이때부터 미소 간의 갈등이 심화됐어요. 좌익 우익 대립이 지속되자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고, 김구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막기 위해 북한의 남북 협상을 제안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자,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볼게요. 제주도의 4.3 사건, 여수 순천 10월 19일 사건 등이 있어요. 자, 볼게요. 2000년에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어요. 2003년 정부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발간했어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지금 저거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은다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군대, 좌익 단독 선거하려고 그러는 거 반대하는 게 좌익 세력이잖아요, 지금. 그죠? 군대, 경찰, 반공단체 등이, 반공단체는 공산당을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반공. 알았지? 군대, 경찰, 반공단체가 제주도에서 무력 충돌한 사건이에요.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됐어요. 여수 순천 사건 볼게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된 국군 14연대 내에 좌익 계열의 군인들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이에요. 연대가 얼만큼이니? 연대 규모가. 자, 우리 군 조직을 보면요, 중대 인원은 약
100명 정도? 대대는 한 500명 정도 됩니다. 대략 대대가 500명. 대대가. 근데 연대에는 최소 보병 대대가 3개 대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할 대대들이 있어요. 직할 대대가 있어요. 그러면 약 한 2,000명? 2,000명. 사단이 한 3만 명 정도 되게 많아요. 사단. 연대가 모인 게 또 사단이거든. 사단이 지금 응? 사단이 모이는 여단이었나? 아니. 분단이었나? 예. 자, 그러면요. 여단은 사단보다 좀 작은 거예요. 규모가. 같은 급인데 여단과 사단은 같은 급인데 좀 소규모.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일반 대대가 있으면 본부 대대도 있어요. 본부 역할을 하는 거. 전쟁 어떻게 거기에 의무대도 있어야 되고 전차대도 있어야 되고 많잖아요. 그래서 주된 대대 말고 직할대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도 인원들이 꽤 있거든. 그래서 주력 대대가 500명씩 잡고 1,500명 잡으면 나머지 뭐 기타 등등 그죠? 그 사람들까지 한 2,000명 정도 돼요. 대략. 그거는 또 전방에 있는 연대랑 후방에 있는 거랑 또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대충 그 정도 규모의 사람이에요. 48페이지. 자, 우리 이 역사 왜 배우니? 이 당시에서는 이거 주된 세력들, 국가의 주된 세력들이 진행한 거지. 이게 맞아? 나라에서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지? 오늘날도 그래요.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으면은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다 들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안 맞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응? 너네가 학원을 다니는 이유도 그중 하나야. 나라 말만 들으면 학원에 다녀야 되니? 절대 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좀 비판적인 사고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지? 볼게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죽었어요. 인터넷으로 대충 봐도요. 몇 명이 죽었는지 쳐보면 뭐 어마어마해. 제주 4점 드려. 와이파이 드려. 부산백과에 나온 위키백과가 닿겠다. 제주도에서 부딪힌 건데 동굴에 남아있던 학살 현장 기록 사진이에요. 몇 명이 죽었대? 그 제주 4.3 특별법을 만들었어. 진상조사하느라고. 사망자만 14,000명? 사망자만. 그치? 사망자만 몇 명이라고? 14,023명이에요. 근데 재민이 왔는데요? 네. 잠시만 보고 있어.
보도록 할게요. 여수 순천 저것도 많이 좋았겠죠? 여수 진압명령에 반대한 군부대가 2,000명이 (15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고 뭐 경찰이 이만큼 우익도 최소 439명의 민간인도 학살됐어. 결과 못 찾겠다. 몇백 명 되죠? 뭐야? 150 더하기 439로 가야 돼? 응? 이 정도? 맞지? 대충 가자. 저거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 이 정도. 다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네 주장만 내세워서 결국 민간인들만 죽잖아. 결국은. 맞아? 틀리지는 않아. 김구 세력도 맞고 크게 보면 김구가 맞지. 이렇게 작게 보면 안 되지. 그지? 그렇지만 맞지? 또 어떻게 알아? 이 세력이 또 잡았다고 해서 또 크게 뭐 바뀌는 건 없었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특히 자기네 주장만 맞다고 이렇게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안 보면은 저런 일만 발생을 해요. 48년이에요. 45년 8월 15일 날 그지? 광복을 하고 좀 많이 지났죠. 시간이 꽤 지났어요. 최초의 보통선거예요. 재헌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뭐예요? 헌법을 만드는 거죠.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돼. 그지? 헌법에 기초해 가지고 국회를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구성한 다음에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지 헌법을 만든 다음에 그 헌법에 의거하여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로 벌써 하고 이거를 만든 거지? 맞아? 자, 민주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은 뭐 여럿이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야. 원칙상은. 그지? 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합니다. 딱 3년 지났네요. 유엔의 승인을 받았어요. 북한 정부 수립. 북조선 임시민주위원회를 먼저 만들고 주요 시설을 국유화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개혁. 북한은 토지 소유의 상한을 5정보로 하였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했어요. 다 뺏어서 다시 나눴었어요.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만들었어요. 48년 뭐예요? 우리는 8월 15일이고 뭐 한 20일 있다가 그지 20일 차이로 그지 만들었네요. 북한에서도 친일파 청산 반민족행위 처벌법을 만들고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좌우 대립으로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해요. 소극적 태도 볼게요.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이 행정 실무의 대부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청산에 실패한 거예요.
농지개혁 볼게요. 농지개혁법을 제정합니다. 49년에 농지개혁을 합니다. 3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 금지, 농지개혁. 초과 토지는 정부가 유상 매수, 유상 분배합니다. 무상이 아니라 돈 주고 사서, 그지?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지, 그지? 아, 여기에 비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전통적 지주제는 소멸하고요. 농민이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정부라는 단위가 얼만큼일까? 정보를 치면 일단은 어학사전을 보는 게 낫겠죠? 이거가 좋겠네. 3,000평이야. 3,000평으로 하자. 그지? 너네도 쓰세요. 정보가 뭐라고? 3,000평. 9,000평이야. 그지? 맞지? 적은 양이 아니지? 어마어마한 거지, 그지? 3,000평이 얼마냐? 9917 9917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하네. 밑에요. 미안해요. 킬로미터는 너무 안 돼서 미터예요. 미터예요. 미안해요. 자, 6.25 전쟁. 한반도에서 미군, 소련군이 철수합니다. 미국의 에치슨 선언이 발표됩니다. 38도 선에서 남북 간의 소규모 무력 충돌 지속. 북한에 대한 소련의 지원. 에치슨 선언부터 볼까요?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 그죠? 국방부 장관 같은 거네요. 그죠? 에치슨이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발표한 거야. 한국과 대만은 이 방위선에서 제외됐대요. 그러니까 찬스가 온 거죠. 북한이 남침을 합니다. 50년도에. 서울이 함락당하고요. 낙동강 유역까지 후퇴합니다. 유엔군이 참전하죠.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서울을 수복합니다. 다시 탈환하는 거죠. 압록강 유역까지 진격합니다. 중국군이 개입하죠. 일사후퇴예요. 서울을 다시 빼앗긴 사건을 일사후퇴라고 그러는 거야. 중국군이 서울이 다시 뺏깁니다. 일사후퇴하고 다시 뺏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38선 부근에서 공방전을 하고요. 결국은 협상하고 휴전을 합니다. 자, 2년 동안 계속됐대, 휴전 협상이. 포로의 그 교환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 휴전선을 어떻게 긁 건지에 대해서 2년 동안 했대요. 휴전 협상 체결할게요. 자, 4번. 이거 읽어봤잖아. 자, 결과는 인적 물적 피해, 사상자 전쟁고와 이상 가족이 발생합니다. 산업시설이 파괴됩니다. 민족 간 적대감이 심화됐고요. 이승만 정부의 반공체제가 강화됩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독재체제가 강화됩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몰라 그런 건 안 나왔나? 원장님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원장님 아버지도 7살 때 피난을 왔대요. 저쪽 함경도부터. 그래서 인천은 그때 6.25 때 피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한 반은 됐었어. 옛날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즘은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예전에는 인천의 원주민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사상자 수백만 명, 이산가족은 1,000만 명. 수백만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야 광복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그지 맞아? 그게 몇 명이 죽었는지 이게 신분이 확인이 안 되니까 맞지? 도저히 안 되는 거라서 정확한 집계가 안 돼요. 대충 수백만 명. 뭐예요? 광역시급이 100만 명이지 다 죽은 거야. 뭐 우리나라에 있는 광역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지? 이산가족은 우리가 5천만인데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 다 이산가족이라고 보면 돼. 야, 그동안 살았는데 다 친척도 그렇고 가족도 다 아래 위에 살지. 그지? 그게 그냥 한 군데 몰려서만 살았겠어? 그지? 왔다 갔다 했지. 전쟁을 몇 년 동안 한 거야. 지금 53년에 휴전을 했으니까 지금 50년에 쳐들어와가지고 3년을 갖다 그렇게 한 건데, 그죠?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지금 요새 뉴스 봐도 난 무서워. 난 좀 그런 것 같아. 좀 여유가 된다면 그냥 저기 좀 안전한 데 가서 살고 싶어. 솔직한 심정. 굉장히 불안하거든.